본부장님이 강의해 주시는 거 잘 들어보시고 내 거로 하나라도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희수 본부사님 나와주셔요. 안녕하세요. 식사들 반갑, 하셨죠? 네. 네. 오늘 제가 그 스케줄에 제가 적어 놓고 저 혼자 오늘 엄청 바쁜 날이에요, 지금. 오전에 안산에 가서 일단 오전 타임에 강의했고, 또 그 4시쯤에 평택에서 또 미팅하고, 그리고는 와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또 준비한 강의를 또 해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죠?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겨울 다 간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연도에 제가 또 총장을 가겠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또 지켜야 하고 또 그러자면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강의 내용인데요. 그 소주제에 보면 후속 관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성공의 8단계 후속 관리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사업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아마 작년에 강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1월 달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했고요. 아까 앞서 보신 그 영상이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좀 귀중한 영상인데 이게 구하기 힘든 영상인데 찾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해모임 뉴스 동영상 이렇게 치면 아까 그 다 짬뽕해서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만들었고 국책 과제로 만들었다. 자, 이거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저 영상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예전에 저 처음 초창기 애터미 사업 했을 때 저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저 멘트를 전체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되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이야 뭐 그거 아니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거의 뭐 유물 수준으로 제가 아까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호일러의 법칙 후속 관리 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 마이크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스스로 음소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호일러의 법칙 좀 생소하시죠? 그럼 이게 어떤 법칙일까? 이게 어떤 법칙이길래 네트워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공부하고 또 강의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 사실은 이 강의 다른 데서는 안 했거든요. 예, 우리 사장님들한테만 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숙지하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ABC 호일러의 법칙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메모해 두시는 거 아마 좋으실 거예요. 물론 영상은 녹화되고 있는데 다시 녹화된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죠? ABC 호일러의 법칙이란 하버드 경영대학의 호일러 교수가 발견한 법칙이라서 이름이 호일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뿐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 알리는 거, 이런 거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법칙이래요. 어떻게 보면 설득의 법칙,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칙을 잘 알게 되면 효율적으로 힘 들이지 않고 설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말 구미가 당기시죠.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애터미 사업하는 내내 저의 숙제였고 또 이 숙제를 같이 함께 풀어가고 있어요. 파트너들하고.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앞서서 여기에 A, B, C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 A와 B와 C가 무엇인지부터 개념부터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A는 어드바이저, 성공자, 교육자, 세미나.
얘기해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세미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뭐 영어만 봐도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초대장, 사업자,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자, 그리고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자, C는 정보를 받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 아직 내가 애터미를 하는지 몰라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간다면 그분들이 C고 여러분들이 B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A의 역할을 하는 스폰서가 될 거예요. 자, 이제는 개념 좀 이해되셨죠? 자, 요게 듣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C. 자, 하늘색, 주황색, 보라색. 이거를 기억하세요. 나중에 보면 자리, 여러분들 테이블에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까지도 이 호일러의 법칙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ABC의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효과적이고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활용을 해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 없이 컨택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초대가 쉬워진대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진대요. 설득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과 파트너 그리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대요. 자, 이 보호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보호한다는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대요. 이 법칙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내가 법칙을 한번 잘 배워봐야겠다. ABC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호일러의 법칙의 여러분 기본 자세부터 좀 살펴볼게요. 호일러 법칙의 기본 자세는 첫 번째로 도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스폰서를 많이 활용하래요. 첫 번째로 보면 도움을 받는 자세로서 여러분들이 B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싶은 사람을 C라고 했을 때 B를 지원할, 여러분들을 지원할 A, 어드바이저, 스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들하고. 어떠한 상담이든 좋아요. 제품이 잘 팔렸어도,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고객이 많아도, 인맥이 적어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래요? 자주 통화를 하래요. 스폰서와 자주 통화를 해라. 도움을 받는 자세가 이 3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호일러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많은 C, 상담할 사람들을 스폰서인 저나 아니면 국장님들에게 모시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B의 입장에 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이해되셨죠? 도움을 받는 자세는 스폰서를 많이 활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스폰서하고 자주 통화를 한다. 자, 요즘에 그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쉽지 않다 보니 저도 카톡이나 그리고 전화 통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전보다 더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SNS보다는 스폰서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저도 있는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그러면 저도 A의 입장에서 참 상담하기가 두려워요.
스폰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는 게 이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입장이죠. 도움을 주는 입장, 그리고 국장님들의 입장, 그리고 팀장님들의 입장일 거예요. 어, 저 또한 저를 포함한 많은 스폰서들 모두 다 파트너의 성공이 누구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래요? 나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트너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후원하는 건 누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 스스로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시래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금지라고 써 있죠.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금지. 자, 그리고 저는 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사실 복장, 여러분들의 표정, 웃는 얼굴 얘기 많이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똥 씹은 얼굴에는 막 침 뱉고 싶잖아. 그죠? 안 그래요? 네. 아파도 웃었으면 좋겠어. 자, 제 욕심인가요? 너무 욕심이 많나요? 복장, 표정, 언행, 그리고 호칭. 제가 호칭에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호칭에. 제 보은에서 애터미 사업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언니! 야! 이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언니였다가 내 스폰서가 되고, 언니였다가 내 파트너가 되고, 친구였다가 내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내 파트너가 되기도 해요. 그쵸? 그런데 이 호칭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꼬매고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특히 저는 제 동생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어느 날 제 동생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반말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야,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제 동생 별명이 똥팔인데 똥팔이라고 안 부른 게 다행이죠. 그렇게는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반말을 했나 봐요. 반말을 찍찍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누나 제발 반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트너들 앞에서 채심 떨어지게 반말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나도 모르는 모습이 있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봤을 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반말하지 말아라. 친구였다 나오고 또 동생이었다 나오고 그래서 언니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누군가 충고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장, 표정, 언행, 호칭 주의하셔서 예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어딘가의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의 센터 소속감,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하는 모습들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오픈한 센터는 아니지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거. 자, 이게 내가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자세에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래요. 항상 공부하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 오른쪽 파트너들은요, 노트를 항상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미팅을 할 때.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사실 그거 되게 강조하지 않았거든. 강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보호센터 오픈했을 때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파트너들이 막 진짜 병적으로 노트, 막 필기도구 이런 거 가지고 다녔고 제가 딱 앞에만 서면 노트 꺼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센터에서 저희 센터 강의하러 오면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이럴 정도로 막 학습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파트너들에게 또 복제가 됐으면 하는 또 욕심과 바람이 있어요, 저는. 도움을 주는 자세는 이 5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스폰서는 아닌지
그런 잣대를 한번 가지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호일러의 법칙 기본 자세 세 번째는 초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초대의 원칙이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초대를 했다거나 어떠한 소규모 뭐 홈미팅이나 강의에 여러분들이 C를 초대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를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 홈미팅이나 세미나에서 강의해주는 내용들을 어떤 분들은 미리 본인이 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초대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 보면 내 입으로는 절대 그 세미나나 강의의 내용을 전부 다 전달하지 말래요. 정보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초대를 하래요. 세미나나 홈미팅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바쁜 사람, 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한 번 만나려면요. TV 연예인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아니 얼마나 바쁘면 톡 보낼 시간도 없어. 확인할 시간도 없어. 밥은 먹고 사나 몰라요. 그죠? 화장실은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네, 너무 바쁜 사람이나 자신의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이 정도는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뭐 하래요? 피하래요. 여기 써 있잖아요. 피하라고. 바쁜 사람이나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은 피하래요. 그리고 무리한 약속은 금물. 자, 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약속을 막 잡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초대하려고 약속을 잡다 보면 무리하게 약속을 막 강요한다거나 이번 주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은요, 목요일은요, 금요일은요, 토요일은요?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여기 비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브릿지 역할 해주시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잡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내지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초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C가 안 된다는 얘기를 세 번 이상 반복을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전화를 안 받는다거나 문자를 보내도 일이 안 없어진다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리한 약속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시고요. 초대를 하실 분들에게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약속 시간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약속 시간 앞뒤 1시간 정도 여유롭게 그럼 합의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3시간 정도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정 안 될 경우에는 뭐 스폰서가 거기에 맞춰야죠. 뭐 1시간 안에도 설명 가능해요. 하지만 어떠한 세미나나 홈미팅은 1시간 내에는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을 앞뒤로 1시간씩 내지는 30분씩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면 훨씬 더 그분들이 설득되기가 좋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거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 빨리 설득하고 정확하게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자세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약속을 잡았고 내가 무리한 약속을 잡지는 않았는지 내가 떼쓰듯이 응? 엄마 사탕 하나 사주세요. 뭐 마트 가요. 막 이렇게 이 옷 사주세요. 저 옷 사주세요. 하듯이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막 조르지는 않았는지 약속을 잡을 때 정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일정과 나의 일정을 조율해서 반드시 초대를 하셔야지만 그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세미나를 경청하고 그리고 홈미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렵게 C를 세미나에 초대를 했고 홈미팅에 초대를 했다. 자, 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서 왜 도착을 해야 되냐 하면 긴장하거든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오시는 분들은 긴장을 해요. 그리고 거부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 자,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요. 그리고 강사 또는 세미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주는 거는 안 되고요.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절대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만 프로모션 해주시면 돼요. 와, 내가 전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와, 진짜 너무 좋은 강의다. 듣고 나서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았다. 너도 한번 이 강의를 듣고 아마 좀 생각해 볼 기회들이 생길 거야. 아마도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프로모션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대자에게 적절한 관심을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홈미팅에 초대해놓고, 세미나에 초대해놓고, 방 들어가서 통화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고 뭐 전날 뭐 잘못 먹었는지 화장실 가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그 C라는 사람을 왜 초대했지? 옆에 있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센터 강의를 갔어요. 그 센터장이 저한테 강의 오기 한 달 전부터 전화를 하고 그리고 오기 전날도 전화를 해서 우리 센터 식구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가서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요. 그분이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센터라는 공간은 음, B라는 내가 다수의 C를 초대한 곳이잖아요. 맞죠? 내가 다수를 초대해서 데려다 놓은 거 똑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인데, 제가 설명하는 이 상황인데, 자, 파트너들은 강의 끝나고 원탁 테이블에 전부 다 앉혀놓고, 저에게 강의를 요청한 그분은 없어진 거예요. 몬데 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프터 미팅 강의도 했죠. 1시간 넘게 강의했죠. 테이블 앉아가지고 20분 넘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얼마나 기가 빨렸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한테 강의를 요청한 그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선수범이 될까요? 복제가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모시고 온다거나 뭐 예를 들면 미팅 날짜를 잡았다거나 센터로 모시고 온다거나 그랬을 때에 초대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 집중해서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초대한 사람 있잖아요. 자, 초대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대를 했으면 그분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야 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초대해놓고 와가지고 본인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어제 먹었던 저녁 얘기하고 어제 갔던 어제 갔던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초대해서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외롭겠죠? 네. 데려다가만 놓고 나를 초대한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스폰서랑 너무 오래 한다거나 사라져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만 하고 있다거나 앉혀놓고 너는 미팅해 그리고 사라진다거나 화장실 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요, 어렵게 초대한 그분이 절대로 설득이 된다거나 정착이 될 확률은 완전히 제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스폰서도 다시는 저 사람을 후원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자에게 여러분들이 너무 절대적인 관심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하게 관심을 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담배만 뻑뻑 피다가 다음부터 절대 안 오신 분도 계시고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마이크를 누가 안 끄셨나 보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충분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스폰서가 저런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그 자리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의문점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요, 엄청나게 이상한 생각을 전혀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트너들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봐도. 호일라의 법칙의 기본 자세 네 번째는 세미나에 초대할 경우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강의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휴대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휴대폰 관리.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강의 도중에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거나 전문 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무음으로 바꾸시는 거 전원을 끄시거나 진동으로 해놨는데 내 핸드폰은 진동이 유난히 크다. 진동 벨소리가 있어요. 진동 벨소리. 자, 그런 휴대폰이다.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넣으셔야 돼요. 그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대한 신규분들은 신규분들은 좌석 안내를 최대한 앞자리로 해주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기구는 반드시 지참하고, 어떻게 하래요? 여기 보면 동석을 하래요, 동석. 여러분들이 그 옆에 앉아주시는 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로 두지 않기. 여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석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핸드폰 하고 싶어서 동석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의 도중에 나는 핸드폰을 절대 확인해야 돼. 카카오톡도 확인해야 되고, 어제 저기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그게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자, 그래서 동석 절대 안 하고 뒤에 앉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다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 근데 될 수 있으면 옆에 앉아주세요. 저희 진짜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는요, 있잖아요. 옆에 앉아주는 거,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존들도 막 그 자리를 엄청나게 탐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센터 오니까 사실 그런 열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법칙이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규들 옆에 앉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에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지 말고 강의에 적극적으로 호응 좀 해주세요. 그냥 다른 짓 하고 있다가 뒷북치지 말고 내지는 조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졸면 되는데 하늘을 보고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려다가 깨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진짜 여러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아, 내 이런 사람하고 사업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파트너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탈퇴하고 1년 기다렸다가 나 저 사람 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 라인에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애터미 안에서 네트워크 사업 안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핸드폰에 집중하지 마시고 파트너의 호응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보면서 표정이 점점 바뀌고 있다. 정말 집중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은요, 파트너가 얼굴 인상 하나 찌푸리는 거, 응?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좋더라고요. 그만큼 저분이 저 사람을 깨우고 싶구나, 케어하고 싶구나, 함께 일하고 싶구나, 정말 간절하시구나, 이런 걸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도중에, 홈미팅 도중에, 내지는 센터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들의 호응도를 파악하는 거, 집중하시는 거,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두통이 오셔야 돼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두통이 오셔야 되는데 나는 머리가 너무 상쾌하다. 매 순간 상쾌하다. 그러시면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이 사업 성공 못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호일러 법칙의 운영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 C, A 이렇게 써 있고 C의 정보 전달을 B가 A에게 하는 거죠. 직업, 나이, 성별, 뭐 성격, 생활 환경, 네트워크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런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도. 자, 다양한 정보 전달을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자, 초대를 한 사람에게 스폰서를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 자, A를 최대한 프로모션 하래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A에게 C의 궁금증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스폰서님, 제가 오늘 초대한 이 사람이요.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마케팅이에요. 예를 들면, 스폰서님, 제가 오늘 소개한 사람이요. 대충 다 영상도 다 봤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셨는데, 제품 중에 해모임이라는 제품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스폰서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스폰서가 남다리 긋지 않아요. 헛다리 짚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턱하니 한번 같이 가보게요. 아니면 미팅 좀 해주세요. 어디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위치적인 정보만 주신다면 내지는 정보를 주긴 줬는데 너무 적은 양의 정보를 주신다면 만나고 나서 스폰서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거든요. 고향이 어디세요? 언제 뭐 여기 한국에 예를 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미 연결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다 정보를 주셔야 하거든요. 이 모든 정보 전달을 해주셨다면 그걸 뛰어넘고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스폰서가 모든 정보를 다시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죠. 그죠? 또 에너지도 소모가 되죠.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집중도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요거 이해하셨죠? 이 그림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C의 정보를 스폰서에게도 주고, 그리고 스폰서에게도 C의 정보를 주고, 이 두 가지. 자, B의 역할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자, 그리고 단계별 호일러 법칙 운영 방법, 미팅, 정보 전달인데, 자, 이제 A라는 스폰서가 오늘 만날 미팅의 대상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남동생인 정동필 본부장님이 어느 날 집에 오셨는데, 애터미 사업 마케팅 설명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니라, 뉴스킨 아메이 마케팅 설명 자료를 들고 왔더라고요. 사업 초창기에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아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터라 제 동생이 그걸 가지고 와서 누나 내일 내가 만날 사람이 뉴스킨 했던 사람이래. 그러면서 밤새 뉴스킨 마케팅을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C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내 내적인 자료이든 내 경험에 의한 자료이든 아니면 외적인 데이터든 C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렵게 파트너를 연결시켜준 우리 B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지금의 사업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꼬치꼬치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 성별이 뭐냐,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냐. 그런데 거기에서 정보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그 모든 정보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 동생이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눈높이 대화,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말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만 하는 정보로 일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사업 정보 전달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눈높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미리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가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하면 그냥 대뜸 아 만나면 가입 선물 주죠 뭐. 만나면 샘플 주죠 뭐. 자 이런 생각으로만 가시면 확률을 높일 수가 없어요.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눈높이 대화를 할 거고 이 사람에게 맞는 수준의 얘기를 해줄 건지 미리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호일러 ABC 법칙 부록해서 미팅 시 좌석의 배치 방법. 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는 항상 자, 여러분들이 미팅 붙이려는 파트너는 항상 스폰서의 어디에 배치하라고요? 오른쪽에. 왜냐하면 스폰서가 필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히세요. 커피숍을 가든 아니면 센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든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느낀 것 중에 가장 제가 와닿았던 거는 두 번째예요. C의 시선이 입구나 통로를 향한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분의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거나 실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시선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공부한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도록 했냐면 벽을 향하도록 했어요. 벽. 근데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왜 이렇게 주인들이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거야? 리모컨 찾아가지고 끄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게 없는 쪽으로 제가 앉혔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굳이 거기 앉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벽을 바라보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보는 A의 배경이 자 스폰서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저의 배경이 벽면이 되도록 하는 거. 그 이유는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집중력.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15분에서 20분, 길어봐야 20분. 근데 2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 난 놀기만 했어요. 술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분 안에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10분 안에 하셔야 돼요. 10분 안에 못 하시는 모든 정보는 소음이에요, 소음. 아셨죠? 소음이라고요. 그분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만남을 하시는데 이런 중요한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A, B, C 자리 배치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B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써 있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B는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자리 이탈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센터에 저 초대해 놓고 초대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자, 애프터 미팅 다 끝나고 와가지고 잘 들었어? 자, 그게 B의 역할일까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다시는 안 온다, 내가. 이런 생각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B가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C는 뭐가 된대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아가 된대요, 여러분. 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C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자, 스폰서가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끼어드시는 분들 계세요. 또 다른 주제로. 그냥 엉뚱한 주제로 막 끼어드세요. 설명, 잡담, 끼어들기 절대 금지예요. A가 주는 정보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A와의 심지어는 관계가 훼손이 된대요. 아까 제가 그랬죠.
다시는 강의하러 안 오고 싶다고. 훼손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C가 못하는 질문을 대신한다. 요건 좀 도와주는 부분인데 C가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B가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C가 이해 못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C가 못하는 질문을 대신 해줄 수 있다. 관계를 담보로 한 B의 확신에 찬 마무리 멘트가 필요하다. 자, 이제 거의 미팅의 막바지가 되면은 이제 초대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진짜 같이 성공하자. 내가 도와줄게. 나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추가하자면, 친구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성공하자. 내가 정말 도와줄게.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자, 이런 멘트들, 확신에 찬 멘트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A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분을 초대한 여러분의 역할이 그분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관계성 속에서 미팅을 진행하는 스폰서. 자, 스폰서는 어떤 걸 파악하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냐 하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를 대충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판단, 예단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소비를 잘할 수 있을지 대충은 이 사람은 소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사업자가 될지 부업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스폰서 A는. 사업자라면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소비자로서 좀 이 사람이 내 파트너를 도와줄 것 같다면 혜택, 소비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스폰서는 소개해준 B를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부각을 시켜주셔야 돼요. C에게. 이 사람은 절대 그만둘 사람 아니에요. 제가 봤던 파트너들 중에서도 가장 일을 열심히 잘하는 파트너예요 라고 자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막 깎아내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답답하니까. 응? 답답한데 어쩌다가 한 사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그냥 데리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요 1년 만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1년 만에 데리고 왔든 뭐 6개월 만에 데리고 왔든 스폰서는 절대로 B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나 진짜 열심히 하는 파트너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부각시켜 주시고 C가 아는 과거의 B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B의 열정을 부각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C가 당장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면서 조금은 조급하게 땡길 필요도 있어요. 스폰서는. 그리고 제품 구매, 회원 가입, 사업 동참 등 확실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A는. 그런데 B는 못하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맞죠? 그리고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단 한 번으로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이 이렇게 잘 성사가 됐다면 반드시 A는 다음 약속을 잡는 거 도와줘야 돼요. B가 열심히 약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힘들었잖아요. 근데 A를 만났어요. 스폰서를 만나게 해줬어요.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 미팅 도중에. 그렇다면 스폰서는요, 반드시 B와 함께 다음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다거나 다음에 우리 밥 먹으러 가요. 내지는 다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여기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산책하러 가요. 내지는 어떻게든 내 파트너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한 번 초대는 10% 완성. 그리고 두 번을 초대했다면 30% 완성. 세 번까지 여러분들이 만남을 성공한다면 90%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일러의 법칙에서는. 그래서 세 번까지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요. 세 번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친밀도에 따라 달라요. 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세 번 이상만 넘어가면 만남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스폰서 파트너 그리고 내가 컨택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 예비 파트너, 가망 고객, 가망 사업자들을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만남의 예의라던가, 그리고 만나고 나서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한다거나, 약속을 잡는 과정이라거나, 세미나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호일러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지금 가망 고객들, 그리고 가망 사업자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겠노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법칙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이거 한번 강의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말로다가 해주는 강의라서 저도 호일러의 법칙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귀에 내가 쏙쏙 들어올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본부장님이 이거 PPT 띄워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쉽게 내 거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미팅하고 이러실 때 구석탱이로 저희를 다른 파트너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조용한 곳을 찾는 줄 알았더니 조용한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등지고 앉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끄는 대로 가서 그냥 미팅하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거 호일러여치 강의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 본부장님의 계획하에 그게 이루어졌던 일이었군요. 본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역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본부장님은. 진짜 최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호일러의 법칙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요, 진짜 막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뭐 A, B, C 이거를 제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역시 본부장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쏙쏙 본부장님이 이거 한 거 캡처하신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진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화면에 여기 다 보이시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강의를 되게 열심히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강의해 준 거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들 마이크 켜시고 사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